사람과 같이 애들이 머리에는 챗GPT를 가지고 물리 환경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좀 과장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버커맨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해서 더 힘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식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사람을 닮은 로봇인데 애플뿐만 아니라 메타까지 시장에 참전했는데요. 왜 지금 참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챗GPT부터 시작된 AI의 성장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탑픽인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왼쪽에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이제 보통 뉴스들은 이렇게 트위터로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빅테크 중에서도 메타와 애플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로봇들을 보면 이미 런칭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고 지금 활발하게 투자를 받고 있는 로봇 업체들인데요. 여기에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반응은 There will be so many robots. 그래서 정말 많은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이 시장이 커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지금 휴머노이드가 뜨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챗GPT가 엄청나게 성장한 것은 알고 있죠. 근데 챗GPT가 이제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챗GPT 발명 전에는 로봇같이 애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만들어 하면 만들고 옮겨 하면 A에서 B로 옮기는 그런 단순한 역할들을 하는 로봇들이었는데, 2단계에 로봇의 어떤 두뇌가 발명이 됐어요. 챗GPT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챗GPT랑 채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주면 스스로 학습하고. 근데 얘는 몸이 없어서 지금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랑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친다던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단계에 챗GPT가 몸을 필요로 하는데 몸이 생겼습니다. 그게 휴머노이드의 몸이고, 왼쪽에 보시면 사람과 같이 애들이 머리에는 챗GPT를 가지고 물리 환경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좀 과장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컵과 접시가 있는 건조대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근처에 서 계시는군요. 사람을 인지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뭐 좀 먹어도 될까요? 대화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집는 거 엄청 정교하게 집고 사람에게 사과까지 던져주는, 이거는 정말 이제 챗GPT가 마치 통 안에 있는 뇌였는데 이제 몸을 찾아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방금 보여드린 영상의 로봇은 Figure AI라는 비상장 기업이 만든 로봇인데요. 지금 Figure AI는 40빌리언, 즉 하나로 60조 원 정도의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기존 로봇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왼쪽에 로봇, 이게 자동차 로봇이거든요. 그런 노란색 로봇을 보면 얘네들은 사실 그 자동차를 만드는 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환경에 맞춰준 산업용 로봇이 일반적이라서 범용성이 없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는 완전하게 사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다가 지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빨래도 개고, 가정, 공장, 사무실, 병원 그냥 렌트를 해가지고 다른 데 다 쓰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범용성이 장점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20살이 지나면 뇌가 성장하지 않지만 휴머노이드는 계속 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 소프트웨어가 아닌 이제 빨래 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면 이제 빨래도 갤 수 있고 아니면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의 탑픽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사실상 애플과 같은 전략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애플과 같은 전략으로 다 자기네가 합니다. 대부분을 내재하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의 그냥 간단한 이게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센서가 있고 이제 머리가 있고 중간에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품과 관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내재화했어요. 얘네가 내재한다는 말은 모든 부품을 자기가 생산을 하고 최적화도 자기가 시키고 그다음 심지어 AI랑 칩까지 내재화해가지고 얘네 핵심 영역은 사실 다입니다. 두뇌, 얘네가 AI 칩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록이라는 챗GPT 같은 거를 이제 개발했는데 그렇게 소프트웨어 역량도 있고 이 부품도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얘네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휴머노이드랑 비슷한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을 하려면 눈이 있어야 되죠. 눈이 있고 주위 환경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센서 부분이 엄청 비슷하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을 뇌로서 이제 인지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브레인이랑 되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의 배터리 엄청 중요하죠. 배터리.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자동차라는 어떤 머신으로 만드는데 이런 부품을 만드는데 다 해본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동차의 경험을 그대로 휴머노이드에 전이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얘네가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거는 이 자기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활용할 수 뿐만 아니라 가정용 판매도 되고 자율주행과 엄청난 시너지 계속 자율주행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휴머노이드 데이터를 모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테슬라는 엄청난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에 되게 재밌는 대척점이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사람들이 뭐 계속 엔비디아 한물 간 거 아니야? 아니면 이미 뭐 성공한 거 아니야? 근데 또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얘는 그렇게 테슬라처럼 다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요. 타기업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해서 로봇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보시면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로봇들이 엄청 많아요. 한 20개 돼요. 근데 자기네 로봇을 만들어서 뭐 모든 것을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로봇 업체들과 협력하려는 게 엔비디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칩으로 엄청 유명하죠. 이 AI를 학습시키고 추론하려면 칩이 필요한데 AI 칩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해서 이런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 혹은 로봇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하냐라고 생각하면 얘네는 결국 칩을 만들고 칩 판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좀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증대를 한 다음에 결국 또 AI 데이터 센터에서 한 것처럼 이 휴머노이드 업계도 자기네가 다 먹겠다. 자기네가 의존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두 개의 재밌는 휴머노이드 업체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깊게 이런 주식 혹은 이슈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혹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 알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